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또 터지고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소비자 권리 구제 이 대안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먹튀. 잊을만 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이 장기 회원권이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예. 여러 회원들로부터 처음에 이제 목돈을 많이 받게 되면 급한 상황에서 그 돈 이제 유용을 한다거나 물론 그 사업자 계속 잘 운영이 되면은 문제 덜 터지겠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많은 돈을 유치를 하고 그 해결한 다음부터 영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피트니스 센터 중에 많은 수가 사전 영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문을 열지 예. 않았는데 회원을 먼저 모집해서 그걸로 비싼 맞습니다. 기구들을 사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방식. 오픈 전에 창업 비용으로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고객 그렇죠. 유지가 계속되지 않으면 돈이 속된 말로 맞습니다. 빵꾸가 나는 방식.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공동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네요, 회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트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사인 간의 거래를 지금 제도적으로 막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전세 사기 터져도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이제 쉬운 예방책인데 이제 일종의 팁 같이 좀 드리면은 장기 회원 끊는다는 거는 선납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혜택이 많으면 그만큼 지금 빨리 자금 유치를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장기로 끊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건 같지만 단기로 끊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혜택이 많을수록 이게 뭔가 좀 의심해야 되는 불안하다, 체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의심해봐야 돼요. 그 팁을 하나 주셨고 또 있습니까? 조심할 것?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딱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어떤 증서를 받고 녹취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결국엔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의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네. 다 쓰셨어요. 이 큰 돈을 네, 그냥 네. 낸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나름대로 다 그렇죠. 쓰셨어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위약금 내놔라 혹은 손해배상 네. 청구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건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내가 집행해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에 네. 살고 뭐 슈퍼카 몇 대를 네. 굴리고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비싼 명품식에 돌린 사진도 네. 올리고 재산이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은 강제 집행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그런 것도 또 빼돌려 놓고 막 이러는군요, 재산을. 맞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네. 있더라고요. 마지막 항에 본 계약은 모모 피트니스와의 계약이 아니라 담당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주로 네네네. 이건 이제 PT,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PT분한테 받는 거니까 헬스클럽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안 그래도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계약서의 그 서명 당사자는 아마 그 업체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그 문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라고 써 있더라도 그 네네네. 책임 주체인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그 헬스장이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서명란에 그럼 일단은 헬스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할 때. 지금 제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지는 뭐 예금 관련돼서도 예금자 보호법에서 뭐 5천만 원까지 책임져줘 이런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헬스 관련된 부분들도 이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떤 뭐 공기업이든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보증 보험 해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또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돌이표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새는 이제 맞습니다. 멤버십으로 끊는 곳이 많아서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 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정책 당국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이재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